목이 자주 말라서요. 물 마시는 시간을 좀 정했어요. 문제 하나 더 나갈게요. 사과가 웃었을 때는, 웃을 때 내는 소리가 뭔지 아시는 분? 네, 정답이 아닙니다. 예, 사과가 웃을 때 난 내는 소리. 예, 끝까지 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풋사과입니다. 네, 풋사과고요. 참고로 바나나가 웃을 때 내는 소리 바나나 킥입니다. 예. 지금은 안 웃겨도 잘 때 웃어요. 예. 잘 때 입을 딱 덮으면 그때부터 웃음 주체 안 됩니다. 네. 계속 포인트 넘어갈게요. 물리적 접근을 방지해야 된다.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에 대한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된다.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카드키 같은 거 쓰시거나 아니면 열쇠로 열고 빠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걸 기록을 하면 하죠. 아무나 들어가거나 아무나 카드키 되는데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럼 안 됩니다. 그 설령 기록이 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보안 업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은 그걸 즉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포함된 서류, 보조, 저장 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력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인사 담당하시는 분 이력서 받아가지고 자기 책상에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 걸립니다. 참고로 이런 애들 전산 서버가 IDC에 있는 경우에 준수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점은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 이거는 이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라는 문서가 있고요.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운영 기준 내용이 있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중요한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CCTV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CCTV 얘기하는 건데요. CCTV 설치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내부에서 승인을 받고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음성 녹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옮기셔도 안 되고 팻말을 놓으셔야 되고 CCTV가 있다고. 그리고 방향을 마음대로 돌리셔도 안 돼요.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설치했을 경우에 모 학교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학교에서 오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네. 학교 같은 경우는 강의실에 컴퓨터를 놔두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훔쳐간대요. 그래서 CCTV를 놔두는데, 어느 교수님이 자기 교육을 치우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분쟁 조정위원회. 정보 주체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 정보 주체요. 예, 권리 보장, 분쟁 조정위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열람, 정정, 삭제 등이 가능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쇼핑몰에서, 나 3월부터 6월까지 주문한 내역 중에 배송 내역 줘, 이러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삭제, 3월부터 6월까지 삭제해주세요. 삭제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자기 부인 말고, 부적절한 분하고 이제 따라갔는데, 모텔 이름이 인터파크였거든요. 예. 그래서 접수가 인터파크로 찍혀 있어요. 예. 근데 삭제하다면 삭제해줘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개인정보 분쟁 처리를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예전에 A고사라고 있었잖아요. 아까 앞에 회사님 좀 얘기해놓고. A고사 같은 경우에 단체 소송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런데 결국엔 돈은 변호사분들이 버십니다. 개인은 돈 못 벌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거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줍니다. 이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지금 개인정보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 가도록 고객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정보 주체에게 유출 선율 통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의 정보가 유출되었어. 라고 회사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통지하고 공지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 고객님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정보가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공지예요. 이건 위법입니다. 통지를 하셔야 돼요. 개개인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대규모 유출 시에는 유출 사실을 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대규모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유출 사실 기관이라는 거는 행정안전부라든가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개인정보 관리 책임. 이 얘기죠. 서버 같은 거 관리하거나 프로그램 관리는 외주에 맡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네. 예. 외주 맡기시는 분들 많은데 회사에 직접 나가면 제가 진단을 나가보면 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 서버 누가 관리하세요? 그러면 관리 안 해요. 본인들 관리 안 하십니다. 맡겨요. 누가 합니까? 그럼 외주 업체가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무조건 주체가 되는 가장 갑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안 책임을. 이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관리하시는 분들은 좀 편해졌죠. 예, 사업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건 PT 자료도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세 항목으로. 이건 이제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라는 양식이고요. 요 양식 그리고 예, 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라는 양식이 있어요. 요거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넣어드리지는 않았고요. 예, 개인정보 보호 사이트에 가면 이게 다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1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진진단 매뉴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공공기관에 속하는 거예요. 일반 기관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어쨌든 기준은 공공기관 기준을 따라가는 문제는 없어요, 거의.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 보시면 개인정보 DB에 중요 필드를 암호하고 있습니까? 있죠? PC에 보관된 개인정보 파일에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조 계획 매체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암호화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용자 PC에서 뭐 이런 SSL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회사에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면 돼요. 다음은 관련 법률이고요. 관련 법률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돌아다니는 사이트라는 거죠. 열심히 뒤져가지고 만든 자료예요. 네. 힘들었어요. 저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끝난 거 아니에요. 네, SQL 서버 2008 SQL의 보안 기능 소개. 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보안. 그 다음에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보안. SQL 서버 암호화. 그 다음에 오딧. 이렇게 나가 있고요. 예,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보안. 네, 강력하죠? 예, 이번에 나온 앨범인데. 혹자, 제 주변의 분들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그런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냐, 보이그룹도 있는데, 정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공감합니다. 죄송해요. 예. 첫째는 이제 OS 레벨, 윈도우즈 레벨에서 보안을 말씀드리면 되는데, 윈도우즈 접근 제한. 이거는 이제 그, 방화벽, 그 다음에 계정 분리,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SQL 서버 리소스에 다른 계정 추가 금지. 요거는 이제 SQL 서버 그룹 관리, 그 사용자 관리 이쪽 보시면 이런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막 설치하면은 이 그룹에 뭐 게스트를 올리신다든가, 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권한이 없는 사람 여기에 올라가 있어도 안 되고요. 이런 그룹 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EFS, 이제 암호화입니다, 이것도. 파일 시스템 암호화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성능 저하가 있을 수도 있어요. EFS 적용하시면. 네, 그 부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비트라커 있죠? 비트라커는 내 드라이브를 누가 가져가도 네, 못 쓰게 하는 그런 기능이죠. 2008 서버 그리고 윈도우 7 이상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런 암호나 이런 거 특별히 키가 있어야만 이제 그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TD 보시면 되고요. TD는 이제 파일 수준의 암호화고요. 트랜스퍼런트 데이터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투명한 데이터 암호화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MDF, LD 파일을 분리해도 안전하다. 보통 여러분 편하게 작업하시는 거 뭐 있죠? MDF, LDF 떼가지고 이 복사해서 붙이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들 그렇게 작업 안 하세요? 저만 그렇게 했나? 이게 되게 편하잖아요. MDF, LDF 딱 떼가지고 어떻게 딱 하면 바로 올라오고. 예, 그거 안 됩니다. PD 적용하면은. 백업 파일 분실해도 안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백업 할 때도, 암호화가 돼요. 그때는 백업 파일 리스토어 해도 이 키가 없으면 안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AS나 DES 시리즈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암호화한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거예요. 투명하다는 건 안 보인다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이게 DB가 암호화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예, TD 적용하면. 예. 그 다음에 인증서하고 키를 사용한다는 것. 이거 적용할 때 키도 외부에 둘 수 있어요. EKM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걸 사용하시면 키를 외부에 두시고 서버 내부에 안 두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가격이 나가요. 템플DB 암호화된다. 기본적으로 어느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도 암호화를 하시면 템플DB는 자동으로 암호화가 돼요. 그 다음에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저하는 없고요. 예를 들어 서브파티 솔루션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뭐 이미 몇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인터프레이션 에디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예. 그쵸.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요거는 혹시 보신 분, TD 아키텍처. 예. OS의 키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스터 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키까지 쭉 내려온다는 그림이고요. 예, 이 그림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수준에서 서비스 마스터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마스터 키,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수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속성에 옵션이에요. 옵션에 암호화 사용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요거 그냥 투입을 해주시면 암호화 돼요. 그냥 아주 쉬워요. 이거는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DB가 한 10기가 뭐 100기가 넘는 DB다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테스트를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네. 백업 시 암호 사용.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패스워드 지정해서 파일을 백업하는 거죠. 뭐 백업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DB to 디스크 해놓고 with 패스워드라고 있죠. 네, 패스워드 지정해라. 마이 패스워드라고. 그렇게 해서 리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with 패스워드 없죠? 패스워드 지정 안 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백업할 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요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나 말고는 아무도 못해. 패스워드는 내가 지정하겠어. 예,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거죠. 예,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보안